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라고 한다면 좀 신기한 제목이 있죠. 이것만은 꼭 알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이제 올라갈 영상입니다. 2회차 필기를 위한 대비 특강이 되는데요. 이번 25년도 1회차 그리고 이때까지 관연도를 계속 보면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거 모르면은 필기 절대 안 되는데 이거 필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 이론들을 다 함께 모아서 총 30개 정도의 이론과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 기능사 필기를 직접적으로 특강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지금 25년도 2회차 시험이잖아요. 1회차 시험 경향은 어땠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회차 시험 경향은 어땠습니까? 라고 시험을 보신 분들께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 유형보다는 이때까지 관연도에서 풀었던 문제가 거의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출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법령이 최근에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을 이제 오랫동안 적응을 해가지고 시험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바뀌어서 거의 두 번째 정도 시험이 되겠죠. 그런 거여서 적응 기간을 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쉬워질까요? 라는 내용에서 그래도 우리 위험물 기능사 필기 평균 합격점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해 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기능사 필기는 금방 붙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푸셨을 때 이제 법령 바뀐 거 니트로는 나이트로로 바뀐다던가 D는 다이로 바뀐다던가 하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건 틀렸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법령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법령 바뀐 대로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거는 우리 절대 위험물 기능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죠. 이상기체 방정식이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우리 두 가지를 나눠서 식을 봤습니다. 첫 번째 PV는 nRT 봤고요. 두 번째 PV는 n분의 WRT 봤습니다. 거의 매회 모든 관연도에 출제된 만큼 이상기체 방정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꼽아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개 중에서 무슨 식을 쓸 거니? 라고 했을 때 1kg가 보이지 않습니까? 질량이죠? 질량에 있어서 PV는 n분의 WRT라는 식을 채택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피에 대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V는 P의 n분의 WRT가 되겠네요. P는 기압인데 기압 여기서 750ml 수온이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압의 정의는 1기압은 760ml 수온이라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안 맞기 때문에 기압을 맞춰줘야 됩니다. 나 원래 760인데 너 750 있구나. 이렇게 기압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M은 무엇인가요? 분자량이죠.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벤젠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벤젠 분자식 있네요. 그럼 분자량 쉽게 구해볼 수 있겠죠. 탄소의 원자량은 12입니다. 곱하기 6개 있고요. 수소의 원자량 1인데 6개 있습니다. 12 곱하기 7, 6이죠. 12 곱하기 6 해보면은 72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6 하기 때문에 78g/몰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 너 78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문제에서 우리 벤젠 1kg라고 질량 주어졌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피의 단위 뭐라고 주어졌나요? 미터 세제곱이라고 주어졌죠. 미터 세제곱이구나.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터 세제곱일 때는 키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리터라고 부피가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문제 풀어보시다 보면 리터도 나올 텐데 리터일 때는 질량의 단위를 g으로 바꿔주시는 게 g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kg 같은 경우에는 1000g이 됨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1 넣어주면 됩니다. 1 넣어주고 우리 R은 기체 상수 변하지 않는 숫자 0.08이고요. T는 절대 온도인데 우리 문제에서 27도라고 했기 때문에 27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273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7 더하기 273을 해주는데 더하면 300켈빈이 나오겠네요. 곱하기 300까지 해주고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궁금한 거 벤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벤젠과 이산화탄소는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벤젠과 이산화탄소는 2대 12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2분의 12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손으로 푸셔야 할까요? 아니죠. 계산기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무조건 계산기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넣어주시면 정답 3번 1.92가 나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산기체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험에 꼭 나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화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점 우리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화점 지금부터 잘 잡아두시면 좋은데 인화점 가장 높은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인화점 구해보면은 등유랑 벤젠 마이너스 11도고요. 등유는 30에서 60도입니다. 아세톤 마이너스 18도, 아세트알데하이드 마이너스 38도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은 다 마이너스니까 양수 골라주면 되죠. 양수 1번 등유밖에 없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인화점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사류 이온물 중에서 인화점 많이 골라서 보잖아요. 문제 같이 봤는데요. 우리 사류 이온물 중에 동식물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식물유에 대해서 우리 1기압에서 인화점 몇 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정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사류이온물이 우리 인화점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석유류는 다 어떻게 나눕니까?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거 우리 같이 봤었습니다. 동식물유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화점 25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구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인화점에 대해서는 이 문제 풀고 뒤에서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류이온물 중 제일 유명한 종류 무엇입니까? 특수인화물 있죠. 특수인화물은 이양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이런 친구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합니다.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여야 합니다. 영화 꼭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 40도까지 해서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영하까지 붙여가지고 여기 있네요. 영하까지 붙여가지고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B점을 하고 바로 정답을 봐가지고 40인데 여기 1번과 2번 여기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100과 마이너스 20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유류로 석유류를 뭐로 나눈다고 했었죠? 인화점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석유류는 우리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이고요. 잠깐 알코올류 잠깐 껴서 보면 얘는 인화점이랑 별 상관은 없는데 알코올류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옵니다. 빈칸을 뚫어서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탄소 원재 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포함하냐라는 거여서 1이랑 3 빈칸 뚫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 위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제1석유류는 21도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70부터 200도까지인 제3석유류 나옵니다. 그리고 제4석유류는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의 것이다 라고 해서 각각 우리 석유류별로 인화점 기준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인화점 여기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톨루엔 4도, 아세톤 마이너스 18도 아까 문제에서 같이 봤죠. 벤젠이랑 다이에틸에터는 마이너스 45도, 아세트산은 40도. 얘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아까 문제에서 같이 봤습니다. 에탄올, 나이트로, 벤젠도 빠질 수 없이 너무 다 잘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큼은 꼭 외우고 가주셔야 인화점에 대해서 거의 다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화재 종류입니다. 우리 금속 화재에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인류정금이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암기법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알려주신다? 암기법 이런 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읽어보고 있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지금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좋은 제안 해주신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괜찮으시다면 써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튼 계속 화재 종류 보자고 하면은 금속 화재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 해가지고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이렇게 봤었는데 금속 화재는 우리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A, B, C, D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D급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암기법 이용해서 화재 종류 봤던 거 같이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말 소화약제 정말 중요하죠.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우리 ABC급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제3종 분말 소화약제 고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제1 인산 암모늄이 주성분이죠. 그래서 NH4, H2, PO4 이렇게 주성분 써보실 수도 알아야 됩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 탄산수소 나트륨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2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칼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1종과 2종, 그 4종까지는 BC급인데 혼자 ABC급 다 소화가 가능해요. A, B, C는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인류전공 같이 봤었잖아요. 거기서 A, B, C, D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반 화재랑 유료 화재랑 전기 화재 소화 적응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1종과 2종은 유료랑 전기에만 이제 적응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말 소화약제 이렇게 우리 몇 급에서 적응성 있는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해 반응식도 정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해 반응식 보자라고 한다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랑 탄산수소 칼륨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다 2로 변하게 됩니다. 수소가 다 2로 변하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산 암모늄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를 반 잘라서 보면은 NH4가 NH3로 바뀌고 H2, PO4가 그냥 3으로 바뀌고 물이 발생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백부 담회로 가죠. 그래서 백색, 보라색, 다홍색, 회색 순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분해 반응식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해 반응식과 이제 주성분 그리고 적응 화재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간간히 나오고 있음을 보시면 됩니다. 4류염물은 잘 안 나오고 1, 2, 3류 이염물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 급하시다 하시면 1, 2, 3류 이염물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우리 IG541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화약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IG541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52대 40대 8대 비율로 혼합한 우리 소화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쓰여 있을 때도 있고 한국말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쓰여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소화약제는 뭐 정답에서 이미 스포가 됐지만 정답 1번 IG541의 뜻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5황화인과 7황화인 물과의 반응식입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떠오르고 있는 신생 반응식입니다. 어렵죠? 원래는 우리 5황화인가 이렇게 쓰죠? 3황화인 해가지고 연소 반응식 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반응식,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뭐 오산화인가 이산화황이 공통적으로 생성됩니다 라고 이제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5황화인과 7황화인 물과의 반응식이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생뚱맞게 7황화인 물과의 반응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질은 황화수소다라는 겁니다. H2S를 가지고 있는 황화수소다라는 거고요. 반응식을 보자라고 한다면 5황화인은 물과 반응해서 이렇게 황화수소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인산이랑 7황화인도 물과 반응해서 공통적으로 황화수소가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 지금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일단 필기에서는 반응식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나오진 않잖아요.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인 황화수소를 알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같이 넣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5황화인과 7황화인은 물과 반응하지만 3황화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은 게 아니라 물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3황화인은 여기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황화인과 7황화인은 조회성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말을 하고 싶어서 다시 잠깐 앞으로 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됨을 볼 수가 있죠. 7번째입니다. 상온 중 액체 또는 고체인 유형을 분명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5류 이온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로만 조합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질산 에스터류랑 그다음에 나이트로 화합물 중에서 질산 에스터류는 셀룰로스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질산, 에틸, 메틸, 그다음에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액체를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고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고체인 상태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체인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로만 조합된 거를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질산, 에틸, 메틸, 그리고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런 거가 들어가는 친구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액, 고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을 보자라고 한다면 상온에서 액체인 물질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1번 질산, 메틸, 나이트로, 글리세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크진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하게 알고 갑시다.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C6H2, NO2, 3의 OH다 라고 분자식 쓸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이트로 화합물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티귿 많이 들어가면 나이트로 화합물이라고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티귿 많이 들어가서 나이트로 화합물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질산 에스터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질산 어쩌고저쩌고 나이트로 글리콜, 글리세린 같은 거 들어가면 액체인 상태 상온에서 나이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 들어가면 고체, 나이트로 화합물은 전체 다 상온에서 고체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지원, 아니면 위험물 카드 휴대한다 이런 거 두 가지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죠. 사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엔 둘이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서 잘 안 떨어뜨리고 같이 공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위험물 운송할 건데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서 운송할 거야. 어떤 위험물일 때 그렇게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떤 거 들어갑니까? 알킬 리튬이나 알킬 알루미늄 여기 있죠. 혹은 이 둘 중 어떤 물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감독이나 지원 받았으니까 우리 안전카드 휴대할 때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안전카드 휴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골라줘야 됩니까? 특수유나물 및 제1석유류가 되겠다. 두 개 다 우리 제4류 위험물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우리 간이 탱크 저장소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 하면 뭐가 자주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가 탱크 두께 물어보거나 용량이랑 해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이 탱크 저장소는 아예 본격적으로 나 이만큼 저장하겠다라고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간단하게 저장할 때 말 그대로 간단하게 간이 잠깐 저장하는 탱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절대 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3.2mm가 되는 거고요. 용량은 많이 담지 못했어요. 이동 탱크 저장소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4,000리터마다 우리 칸막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4,000리터마다 칸막이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더 작은 용량입니다. 600리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0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탱크의 두께는 그렇다고 얇게 하지 않았다. 3.2mm 이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규정입니다. 예방규정, 정기점검 이따 같이 볼 텐데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우리 팁의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예방규정 나오고 정기점검 나오면 일단은 씁시다. 100, 150, 200 쓰시고 여기 끝에 0이 조금 이상하네요. 200 쓰고 외내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외내외. 그래서 5개 옥내 5개 탱크 저장소까지 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여기 문제를 이제 앞으로 같이 볼 텐데요. 지정수량 100배다 라고 했습니다. 100배인데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했어요. 우리 5개 탱크 저장소 어떨 때예요? 200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 바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 해가지고 각각 100, 150, 250 순으로 커지는 거니까 맞죠?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어야 하니까 100배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방규정에서 쓸 수도 있고 정기점검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방규정, 정기점검 나오면 무조건 일단 쓰고 시작합시다. 뭐 써요? 100, 150, 200, 외내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5개 옥내 얘는 탱크인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탱크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어봤을 때 5왜 저장소라고 했어요. 이 친구 100배 넘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120배밖에 안 되네요. 150배보다 작죠. 그래서 너가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다 암기하지 않아도 쉽게 풀어볼 수 있는 이런 꿀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요거 만났을 때 정기점검, 예방규정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알려드린 저도 조금 뿌듯해요. 네, 그리고 한론 넘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론 넘버 어떻게 작성합니까? 라고 했을 때 CF, CL, BR 이렇게 쓰고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문제에서 101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011 쓰게 되면은 C, CL, BR 이렇게 쓰면 되는데 탄소는 어떻습니까? 탄소는 다리 4개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4족이기 때문에 4족 원수이기 때문에 다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CL이랑 BR 넣었더니 나머지 2개 다리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 허전함 뭐로 채웁니까? 수소로 채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수소를 여기다가 뿅 하고 넣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수소가 2개가 들어간 상태가 돼가지고 1번이 정답이 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론 번호 쓰실 때 이렇게 나 CF, CL, BR 해가지고 잘 썼는데 라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개수 세봤을 때 하나하나로 보잖아요. 그러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인데 나머지 탄소의 다리 2개가 남네 라고 생각하시면 수소를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 남든 2개 남든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12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켈, 알루미늄 등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알켈, 알루미늄 등 들어가면 운반용기 내용적이 90% 이하의 순합률로 수납해야 되고요. 여기도 우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5도가 아니라 50도예요.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돼서 정답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랑 또 같이 나오는 거 2가지 더 있죠. 액체 순합률, 고체 순합률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액체 98% 이하, 고체 95% 이하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공간 용적입니다. 이 친구 유명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탱크의 공간 용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라는 거 너무 자주 봤었죠. 1번 어렵지 않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체 소방대에 두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 소방대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수량. 2번째, 위험물. 3번째,
장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정수량 우리 3,000배 이상이어야 하고요. 위험물 4류 위험물이어야 되고요. 장소는 제조소 혹은 취급소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수량 3,000배여야 하니까 1, 2번 패스하고요. 3, 4번 중에 4류 위험물을 일단 맞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소 탈락이죠.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플러스입니다. 우리 화학 소방 자동차 자체 소방대원 나왔기 때문에 소방 자동차랑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정수량의 기준이 3,000배부터 12만 배까지일 때 12만 배부터 48만 배 24만 배 먼저 써야죠. 24만 배, 24만 배부터 36만 배, 36만 배부터 48만 배까지 있고요.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각각 1, 2, 3, 4대 그리고 48만 배 이상은 5대가 되는 거죠. 사람은 곱하기 5씩 해주면 되기 때문에 5, 10, 15, 2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0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에서 12만 배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범위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에 해당이 돼서 화학소방 자동차는 하는데 사람은 5명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표 구하는 것도 외우는 것도 우리 많이 해가지고 관련도에서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요. 혼재 가능입니다. 혼재 가능. 컴퓨터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빔으로 바꿨을 때 가끔 이렇게 하얀색으로 반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재 가능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뭐 구해보자고 했습니까? 우리 육류연물은 한 가지 유별하고만 혼재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 가능한 거 물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혼재 가능한 거 어떻게 구합니까? 1, 2, 3, 4, 5, 6, 4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고 했었죠. 가장 많은 건 무엇입니까? 딱 봤을 때 4류가 2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4류 2개 있는 3, 2, 5 이렇게 3가지나 벌써 혼재가 가능하죠. 4류 위험물이 아주 인기스타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다음 위험물 운송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송 기준 앞에서 잠깐 봤었죠. 그래서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켈, 알루미늄 이런 거 이제 함유했을 때는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도 잠깐 같이 봤었고요. 이 친구는 정답으로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을 때 거의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위험물 가지고 운반하는데 한 번도 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우리 2시간 이내마다 20분씩은 적어도 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식 없이 운송하면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별 소화 잘 나옵니다.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물별 소화, 그 다음에 뭐 반응식 이용해가지고 물과 반응했을 때 뭐 나오니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봐주셔야 하고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특이하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에 대해서도 잘 보시면 좋은데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우리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같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과산화 마그네슘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물이랑 반응하게 된다면 산소를 발생하면 폭발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수 소화가 절대 안 됩니다. 주수 소화 안 되면 질식 소화하면 되잖아요. 질식 소화의 대표적인 물질은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에는 한류계 나물은 우리 억제 소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5류위험물 화재 시에 가장 적합한 소화도 자주 나옵니다. 제5류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요. 이 친구들은 주로 주수 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식과 관련된 건 다 안 되고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한다라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정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게 되시면 실기에서 거의 매일 보시게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에 표시해야 될 하는 주의사항 골라보는데 어떤 거 골라보자고 했어요?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물어봤죠. 과산화수소 H2O2라고 쓰고 이 친구 제6류 이온물 아닙니까? 6류 이온물이고 산화성 액체가 됩니다.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연소의 3요소의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죠.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친구는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은 연소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가연물과 닿으면 안 돼서 가연물 접촉주의 표시를 합니다. 가연물 접촉주의 표시하는 거 우리 제1류 이온물도 같이 있죠. 얘도 반전돼서 나왔네. 제1류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과 그 외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과 그 외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가연물 접촉주의. 왜냐면은 얘도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서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하고요. 화기 충격주의도 같이 넣습니다. 하지만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앞에 문제에서 봤다시피 산소를 발생하죠. 물과 닿게 되면은. 그래서 물기 엄금을 표시를 하고 게시판에 너 특이하잖아. 그래서 너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절대 안 되지. 그래서 물기 엄금을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도 반전돼서 나왔을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더 확인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류이온물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화기 엄금이랑 화기 주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운반용 계획 주의사항에 다 화기 주의를 작성을 하고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그네슘 같은 친구는 물이랑 닿게 되면은 수산화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수소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소도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기엄금 표시하고 이 친구는 화기주의, 화기엄금, 화기주의 해가지고 인화성 고체 제외하고는 게시판에 다 화기주의 넣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류이온물은 우리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밖에 없죠. 황린은 공기와 닿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연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pH 산이 구인 물속에 저장을 하고요. 이 친구도 게시판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해줍니다. 금수성 물질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물을 금해라 라는 거죠. 물기 엄금 표시해 주시면 되죠. 4류이온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기름, 불과 만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화기 엄금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제5류이온물은 우리 충격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충격주의 화기 엄금인데 화기 엄금에 대해서 게시판에 한 번 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6류이온물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종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다라고 한다면 백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위험물 제조소 쓰시면 되고요. 위험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에서 많이 위험물 탱크 만나게 되실 텐데 그렇게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써줘서 붙이고 다니는 탱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유중 엔진 정지는 우리 주유소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나타나 있고요. 화기엄금은 불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적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이제 화기엄금, 물기엄금은 물이기 때문에 청색 해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금수성 물질 저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바탕색과 문자색 이렇게 나타낸 거 골라보자 라고 했죠. 금수성 물질 우리 물과 닿으면 어떻습니까? 수소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물과 절대 닿으면 안 돼서 물기 엄금 나타내고 있고요. 물은 우리 물과 관련된 색깔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이죠. 그래서 청색 바탕에 우리 검정색이랑 백색이랑 둘이 비교해서 봤을 때 저녁까지 잘 보이고 직관적으로 보이는 색깔이 백색이어서 백색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플래시오버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플래시오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첫 번째 뭐 하시면 되냐? 이 친구 성장기랑 최성기 사이에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친구이고요. 요거 만약에 요거 골랐는데 이 중에 정답 없다라고 한다면 정답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내장재 종류와 계급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위주로만 보시면 플래시오버 웬만한 거 정답 다 맞히실 수 있습니다. 20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입니다. 보유공지 잘 나오는 거 위험물 제조소,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유공지에 대해서 지정수량별로 우리 보유공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500배 이하 지정수량이 500배부터 1000배까지
1000배부터 2000배까지, 2000배부터 3000배까지, 3000배부터 우리 4000배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1, 2, 3, 5, 10, 3, 5, 9, 12, 15죠. 3, 5, 9, 12, 15m의 보유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 보유공지는 15m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 4번 구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최소다라고 한다면 최소 보유공지는 15m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상 안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소요 단위입니다. 소요 단위 이거 중요하죠. 뭐 중요합니까? 1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 곱하기 10이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1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 곱하기 10이라는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요 단위에 대해서 지정 수량 나오고 배수 구하게 된다면 뭐 몇 단위이다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요 단위는 우리 내화 구조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제조소, 취급소 하나로 묻고요. 저장소 해서 나눠서 봅니다. 내화 구조일 때랑 비내화 구조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화 구조일 때는 우리 각 100, 그리고 비내화는 반띵되죠. 저장소 내화 구조일 땐 150m 제곱, 비내화일 땐 반띵돼서 75m 제곱이 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우리 내화 구조라고 했고요. 연면적 300m 제곱인데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저장소 그리고 내화 구조이니까 150m 제곱이 1소요 단위인데 나 300m 제곱인 거 궁금한 거잖아요. 나눠주면 되죠. 150으로 나눠주면 돼서 2단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정말 잘 나오는 문제들만 넣어둔 거여서 하나도 거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꼭 한 번씩 연습해보시고 가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 상당히 많을 겁니다. 22번입니다.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위험물인데 안정화물질일까요? 위험물인데 안정화물질은 아니죠. 물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발생하면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였죠. 정답은 2번이다라고. 산소 발생하면서 발열한다. 물 가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이고요. 이런 친구들 다 산소 발생한다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전기입니다. 거의 1과목에서 정전기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 중요하게 나오죠. 그중에서 상대 습도는 7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수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실내 건조하게 되면 봄이나 가을철에 정전기 발생 더 잘 되지 않나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책 아래다가 책 아래 받쳐놓고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었잖아요. 책갈피? 책받침 요즘 쓰는지 모르겠는데 책받침 이제 있었는데 그거 이제 머리 이렇게 비벼보면은 봄이나 가을철 건조하니까 더 잘 정전기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하면 안 되고 좀 적당히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는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수치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받침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저랑 나이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에틸알코올 증기비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비중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분에 내가 구하고 싶은 아이의 분자량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에틸알코올 어떻게 생겼죠? C2H5OH라고 생겼고요. 이 친구 분자량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탄소 2개 있고 수소 6개 있고 산소 하나 있죠. 24 더하기 6 더하기 16인데 이렇게 더하면 30이고 더해주면 46g 몰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틸알코올 증기 비중 어떻게 구합니까? 29분의 46이다라는 거여서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셨죠? 계산기로 나눠주면 1.59가 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기 비중 잘 구하실 수 있어요. 탱크 내용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평상시에 많이 봤던 거 뭐예요? 이거 많이 봤었죠. 횡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파이R 제곱 곱하기
가운데 길이 L3라고 하고요. 3분의 양끝 길이 더해주고 곱하기 1- 공간 용적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었죠. 문제 풀어보면은 우리 파이 써주시면 되고 반지름 10의 제곱이라고 써있네요. 가운데 길이 18이죠. 그리고 더하기 3분의 양끝 길이 더해주니까 6이네요. 공간 용적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0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100분의 10 하면 어떻게 됩니까? 0.1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눠줘도 되죠. 그래서 0.1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내가 손으로 직접 풀겠다? 절대 안 되죠. 파이 3.14, 19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 다 곱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넣어보면은 5,652m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형식의 우리 내용들도 볼 수 있어요. 탱크 종 모양으로 생긴 거고요. 종 모양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파이 r 제곱의 L입니다. L 높이까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건 진짜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타원형 탱크가 되겠습니다. 타원형 탱크가 되겠고요. 4분의 파이 AB에 4분의 파이 AB에 가운데 길이 3분의 양끝 길이 더한 거 공간 용적 있으면 공간 용적까지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완성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너무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잘 나올 만한 거 말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 이상의 층에 걸치면 절대 안 되고요. 500, 50부터 쓸까요? 50, 500, 600, 1000 이렇게 있는데 한 변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한 변의 길이는 50이고요. 연면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500 써주시면 되고 경계구역이다라고 한다면 600, 1000이다 하면 내부 보여라고 하면은 우리 1000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정답 1번까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26번은 정답 1번이다라는 거 구해주실 수 있죠.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언제 표시합니까? 우리 비상구 여기 위쪽에 유도등 표시 달아 있잖아요. 주요 취급소를 가겠습니다. 주요 취급소를 가는데 2층 이상의 층에 다른 걸 해놨어요. 뭐 해놨습니까? 휴게 음식점, 전시장 해놨습니다. 이런 거 해놨을 때에는 우리 불 났을 때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등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 계단이나 출입구에 유도등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입니다. 원래는 여기 뒤에 보시면 지정 문화재다라고 해가지고 문화재랑 그 다음에 사람 많은 곳, 학교, 병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0m 이상, 50m 이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련도 보시면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푸셨을 텐데 최근에는 여기 앞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압가스다라고 한다면 20m 이상, 10, 주거용이다 라고 한다면 의외로 더 적어요. 10m 이상이다. 그리고 3500V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3500V 이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3m 이상. 이 친구는 초과이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죠. 5m 이상이다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요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고자 하면 여기서도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탱크 모양도 다르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항하인가 7항하인 물과의 반응식까지 해서 새롭게 나오고자 하면 그런 식으로도 유형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해임입니다. 해임 나오면 선임도 같이 나와야 되겠죠? 해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며칠 이내에 안전관리주 다시 선임해야 되니까 해임하면 30일 선임입니다. 선임이면은 우리 이거 문제 그냥 14일만 가져올까 했는데 일본에 있는 것도 좋아가지고 같이 가져왔어요. 안전관리자 선임할 때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조소의 위치나 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령 변경 시는 변경한 날부터 우리 1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은 문제여서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보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위험물 분해 방식을 빠뜨릴 수가 없죠. 위험물 분해 방식 같이 봐야 되는데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 CaC2라고 쓰시면 되고 수분이니까 물이랑 반응한 거죠. 우리 필기전은 개수 따로 맞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정답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푸시고 검토하시면 되는데 요거 두 개 반응했을 때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C2H2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 골라라라고 한다면 아세틸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특이한 가연성 가스 나오는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탄화 알루미늄이다 라고 한다면 C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메탄 나옵니다. CH4 메탄 나오고 물이랑 반응했을 때 아까 앞에서 풀었던 탄화칼슘은 다른 거 나오죠. 같은 C인데 C2H2라고 하는 아세틸렌이 나옵니다. 이런 거 위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산화 알루미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탄 나오냐, 아세틸렌 나오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나칼슘입니다. 이나칼슘 P 보이시죠? P 나오면 웬만하면 포스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황린입니다. 황린은 P2O5라고 하는 5산화인 너무 중요하고 3황화인 연소했을 때 5황화인이랑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은 5산화인, 2산화황이다 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물질까지 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빨리 풀어볼 수 있는 팁입니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입니다. 혹은 트라이메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에틸은 물과 반응했을 때 에탄 나오고요. 메틸은 물과 반응했을 때 메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틸이랑 메틸 물과 반응했을 때 그냥 바로 에탄, 메탄 이렇게 골라주시면 시간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나알루미늄 P 있죠? 이나알루미늄은 우리 포스핀 가스 발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탄화리튬이고요. 탄화리튬도 우리 아까 봤던 문제처럼 CaC2 이거 봤죠? 탄화칼슘. 마찬가지로 아세틸렌 가스 발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웬만한 이제 위험물 기능사 필기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랑 함께 봤던 중요한 포인트 있었던 문제들 꼭 한 번씩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관련 이론을 가서 넘어가셔서 이론이랑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봤는데 영상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